그러면 자, 공간이 좀 넓은 곳을 찾아보세요. 교재에서든 아니면 교재에 잘 없으면 자, 연습장을 꺼내시든 자, 필기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랑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제한된 x값의 범위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무조건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해석하는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 자, 해서 우리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한번 볼 겁니다. 쌤 방금 했는데요?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변하는 사항이 하나가 더 추가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보자. 자, x값의 범위가 자, 1부터 4까지 없다라고 쳤을 때 자, 우리한테 어떤 이차함수 y는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이라는 이 이차함수가 가지는 자, 최소값을 조사해보라 그랬어요. 뭐 어렵지 않지. 그래프의 일부분을 그리면 되겠고 이 이차함수를 일단 점선으로 구성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거든. 그러면 쌤 여기 있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점선으로 쭉 구성해서 이 이차함수 그려봤을 때 자, 드는 생각. 우리가 1차함수에서도 자, 이렇게 함수식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k값에 따라서 이 직선의 위치가 변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k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럼 마찬가지거든. 이 2차 함수식도 완성된 2차 함수식이 아닌 거죠. 그치? 자, 여기 미적계수 a 때문에 이 2차 함수에 무언가 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인지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여기는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을 그려보면 자, 축의 방정식이 자, 물론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얘가 x-a제곱에 자, 플러스 a제곱 만들어졌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계산해주면서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어 이차함수의 대칭축을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자, 2a가 드러나니까 자, 그 절반인 위치에서 축의 방정식 x는 자, a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어쨌건 간에 지금 여기 축의 방정식이 a 값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대칭축은 왼쪽에 있는 이차함수 그래프고 a가 커질수록 축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자라는 부분인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제한된 범위 1부터 4까지를 이렇게 좌표평면상에 영역을 표시를 해봤을 때 자, 우리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걸 이제 인지라고 이해를 해야 돼. 자,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아주 작은 값이어서 저기 아주 작은 음수에서부터 문단 칩시다. 자, 그러면 대칭축이 이렇게 자, 우리 제한된 범위를 기준으로 완전히 왼쪽에 몰려있는 상태의 구조라면 자, 우리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주어진 범위에서의 그래프는 여기 오른쪽 날개 부분의 일부분만 그려지게 될 거야. 자, 그럼 이런 그래프라면 함수의 최소값은 x좌표가 얼마일 때 생기냐면 1일 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함수의 최소값이 f1이다라는 거 인지를 하고 자, 그때 f1이라는 함수값을 구해보면 자, 저기 2차 함수식 1을 넣으면 저희가 1-2a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아, 이러한 범위에서는 2-2a라는 최소값을 가지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자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대칭축이 또도도도도 a 값이 커지면서 점점 커지다가 자, 아주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프의 개형이 조금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을 봅시다. a 값이 지금 옮겨가면서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변화한다는 것을 조금 공부하자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1과 4 사이에 대칭축이 있는 이런 그림이라면 자, 이때는 우리는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자, 지훈아, x값이 얼마일 때 생기게 되지? 이런 그림에서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2, 4, 2.5? 맞지 않아요? a에서 생기죠. 아, 중간값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니까 대칭축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1과 4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의 일부분이 여기 1부터 4까지 그려지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 분홍색 그래프에서 함수가 가지는 최소값은 당연히 축 위에서 생깁니다. x좌표가 a일 때 생긴다.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이해했어? 그럼 이럴 때는 최소값이 fa가 됩니다. 자, 그럼 저기가 a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시계값인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인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 최소값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봐봐. 1원 범위 그래프에서 생기는 최소값이랑 자 대칭축이 이렇게 1과 4 사이에 포함되어 있을 때 최소값은 서로 같은 값이 아니지. 다른 식의 구조죠. 그치? 다르니까 앞으로 분류해서 다 관찰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야. 자 심지어 그럼 A 값이 더더더 커져가지고 자 대칭축을 또다시 완전히 오른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우리 그래프는 자 1부터 4까지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이렇게 4보다 큰 위치에 있으면서 2차 함수 그래프의 왼쪽 날개의 일부분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는 그러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민주야. x좌표가 얼마일 때 생기게 되죠? 이 그래프에서 함수의 최소값은 x값이 얼마일 때 생기게 되죠? 그치, 4일 때 생기게 되겠지. 이해하겠어?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함수의 최소값이 f4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4 집어넣으면서 16-8a 더하기 1이 되니까 자, 우리는 17-8a라는 값이 또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 이 세 가지 사항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 축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그래프가 드러나는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고등과정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맨날 그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다 이렇게 그리는 거 당연히 힘들 거야. 그치? 그래서 쌤이 이 그래프를 일단 하나로 모아서 표현을 해줄 거고 그러면 얘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은 뭐냐면 자, 잘 봐야 돼.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이 제한된 범위에 만약에 포함되고 있는 구조라면 그러니까 축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구조라면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당연히 축 위에서 생길 수밖에 없죠. 꼭지점의 y좌표. 그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축에서 최소값이 안 생긴다는 걸 이해를 하자라는 거야. 그럼 가운데 있는 케이스가 제한된 범위가 축을 포함하는 상태라면 나머지 두 개 케이스는 2차 함수의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크게 분류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나누어 분류한다.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먼저 거기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이쪽의 내용에다가 케이스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대칭축이 범위 안에 제한된 범위에 한 번에 적자. 자, 제한된 범위 안에 이 차 함수의 대칭축이 포함될 때랑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대칭축이 포함되지 않을 때로 나누어 관찰한다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먼저 가장 큰 타이틀로 적어놓고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설마 녹화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지? 하고 있지. 다행이야. 자, 이 그래프는 일단 그리지 말고 저 위에 있는 내용만 엠박스 친 것만 자, 적어서 정리해 놓으시고 맨날 이렇게 그래프 3개 그리면
당연히 공간이 부족할 거니까 이제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변화되는 사항을 세 가지로 바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전부 다 일반화해서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현재 우리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A인 곳에 있었고, 그럼 방금 봤듯이 이 1부터 4까지의 범위가 축을 포함하고 있을 때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럼 케이스는 크게 일단 첫 번째. 자, 축을 포함하지 않을 때 왼쪽부터 온다 치면 자, 1부터 4까지의 범위가 이렇게 왼쪽에 몰려있는 사항이 하나 있겠죠. 첫 번째 사항이에요. 축을 포함하지 않을 때. 그죠? 근데 이 1부터 4까지가 다시 이 A라는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겠지. 원래 A가 변화하고 있는 건데 그냥 축의 위치를 그냥 이 한 그래프에서 옮겨가면서 그리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쌤, 어떻게 여기가 있는데 동시에 여기가 A래요? 그 말이 아니라. 알겠지? 세 개의 그림을 그냥 하나의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때는 또 최소값이 여기 x좌표가 A인 곳에 생기니까 어쨌든 이때도 또 두 번째 케이스로 최소값의 관찰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럼 다시 1부터 4까지가 우리 아까 마지막 그림 생각해보면 이렇게 바깥쪽에 오른쪽 날개 부분만 나타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자 이렇게 세 번째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럼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차함수 최소값을 다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첫 번째 것부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이 대칭축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니까 1사를 기준으로 A의 범위도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대칭축이 자, 이 1과 4라는 제한된 범위가 축 기준으로 왼쪽에 몰려 있으려면 이 A 값은 반드시 4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 A가 4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나 보겠어? 자, 그럼 A 값이 4보다 클 때 함수의 최소값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 지금 4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니까 F4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자, 축에 포함될 때는 A가 이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A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일 때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깨름직한 생각을 해야 돼. 뭐가 찝찝하냐면 뭐야? 4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지? 4보다 큰 경우랑 작은 경우는 분류했는데 4일 때는 분류 안 했잖아. 그럼 4가 될 때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합니다. 자, A가 4가 된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 있는 4라는 위치가 딱 대칭축 위에 걸쳐 있을 때잖아. 그치? 그럼 4가 등호가 들어갔을 때 어쨌든 축은 포함이 되어 있거든. 우리 범위 안에. 그래서 자, 등호는 여기 축을 포함하는 구조에 들어가면 되고, 그럼 A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우리 대칭축이 이 제한된 범위 안에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최소값은 다시 지마. 자,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어디에서 생긴다? X좌표가? 그치, A에서 생기니까 FA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겠죠. 됐나요? 자, 지금 여기 마지막 거 세 번째는 A의 범위랑 그때 최소값이 어떻게 될까요? A가 N이 보다 작을 때, 그치, 그때 최소값이 얼마나 되는 거야? 1, F, 1, 1에서 함수값이 된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이 2번 케이스가 축을 포함하는 케이스고요. 자, 그 다음에 1, 3번 케이스가 축을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하나씩 되어야 한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랑 내용 사항들 모조리 정리하도록 합니다. 시작할까요? 자, 거기 그러면 189쪽에 익힘 3번을 볼게요. 자, 지금 제한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되어 있고, 자, 이 범위에서 이차함수 fx의 식이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자, 그리고 마이너스 a라는 이차함수인데, 자, 이 함수의 최대값이 2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제한된 범위고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서 최대값 찾자는 얘기인데 쌤 위로 볼록하니까 최대값 당연히 가지고, 그럼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은 대칭 축 위에서 생기니까 지금 현재 이 축의 방정식은 근계수관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예분의 2 하면서 부호 바꾸면 2a가 되니 쌤
쌤 그럼 여기 x좌표가 a인 곳에서 너의 최대값이 2라는 얘기지 않나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제. 왜냐면 이 축이 마이너스가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안에 포함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말과 1이 바깥쪽에 있을 때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때는 지금 최대값이 a에서 안 생기는 거거든. 그런 부분을 이제 인식을 좀 하면서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참수를 먼저 봤을 때 이 참수 그래프에서 얘는 축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대칭축이 범위 안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몇 가지 구성 요소로 축을 포함할 때랑 포함하지 않을 때가 아닌지를 보면 저 그래프 그대로죠. 마이너스 1과 1이 자, 이 축보다 왼쪽에 치우쳐 있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축을 포함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다시 얘가 축보다 오른쪽에 치우쳐져서 자, 내 2차 함수의 제한을 뭔가 축 오른쪽에만 이렇게 있을 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뉜다는 생각이야. 알겠죠? 그래서 세 번 다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쌤이 자 1번 해줄 테니까 2, 3번 직접 확인하러 갈 건데 자 1번부터 해주면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대칭축이 이렇게 왼쪽으로 몰려 있으려면 A는 1보다는 큰 범위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 2차 함수의 최대값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1에서 생기니까 이때 2차 함수의 최대는 F1이 되면서 자,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A가 되면 이 값이 현재 내 2차 함수의 최대 2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같다라는 부호관계를 해석하자는 거지. 자, 그럼 그때 A 값 구해보면 자, A고요. 마이너스 넘어가면서 3이 되는 거니까 A가 3인 게 있네 하고 끝이 아니라 A에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의 애가 이 범위 안에 만족스러운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A가 3이라는 것은 1보다 큰 범위에 있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니 얘는 답으로서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이 여기 3에 있을 때 대칭축이 제한된 범위가 y과 1이 이런 위치 관계를 갖는 게 말이 되잖아 논리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건 되는 답이야. 그러면 두 번째는 범위가 어떻게 될지 봅시다. 자, 두 번째 상황에서 그럼 이 A의 범위는 지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될까?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고 1보다 맞아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되겠죠. 그럼 이럴 때는 2차 함수의 최대값이 어디에서 생기지? 최대값이요. 네, 이 그림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생겨요? A에서 그렇지. 축 포함하는 건 이제 너야 계속. 그럼 FA가 되겠죠. 자, 그래서 A라는 값에 집어넣으면 자, 함수식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자, 이때는 A제곱 마이너스 A라는 값이 생기고 자, 이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에당 A 값이 여러 개 생기겠지. 근데 그게 이 범위에 있으면 해가 다 되는 거고 없는 것들은 배제해야 된다. 이 생각이야 이제. 자, 넘어가서 풀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라서 자, 인수분해 암산하고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건데 자, 이 중에 되는 건 임경아 뭐고 안 되는 건 뭘까요? 임경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되고 되고 2는 안 되고 2는 안 되는 게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A 값이 이제 답이 딱 하나로 정해지진 않아. 고등 과정부터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일단 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상황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한번 분류해서 가능한 값이 또 생기는지 확인해 볼까요? 시작할까요? 그냥 자, 아래쪽에 있는 이제 예시 사항들이랑 변형 발전 문제들이 뭐 쉽지만은 않을 건데 잘 고민해서 자, 이 내용 바탕으로 잘 정리를 해와 보시고 쌤이 지금 여기부터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풀려나 잘 모르겠으면 다시 열어보라는 의미야. 그래서 업로드 계속 해줄 거야. 알겠지? 까먹은 개념들 있거나 내가 필기한 게 있긴 있는데 이걸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꼭 다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필요한 부분 참고하면서 공부하라고 자, 영상 계속 올려줄 겁니다. 개념 수업 할 때는. 자, 그럼 다시 이제 어디로 오냐면 190쪽으로입니다. 자, 치환이라고 적으시고요. 치환.
정석이라는 책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본 적 있다, 그쵸? 그 정석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아, 그건 잘 모른다, 그지? 풍성대라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거기에 명언을 하나 남겼어. 너네가 아는 속담일 거야. 사람은 죽으면 뭘 남깁니까? 뼈. 뭐, 약? 뼈. 뭐? 뼈 아니에요. 뼈? 아, 그치, 뼈 남죠? 뼈 남고, 유산도 남고, 많은 것들이 남는데, 속담 중에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들어본 적 있지? 있어? 처음 들어봐, 지우야? 아, 그래? 아니야.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길까요? 처음 들어봐? 아닐걸? 알걸? 아는데 지금 대답 못하는 거야. 민철 뭘 남기지? 가죽. 맞아, 가죽을 남겨요. 변수는 죽으면 범위를 남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을 할 거야. 변수는 사라지면 그 변수는 항상 범위를 남긴다. 자, 치환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썼냐면 수학을 다룰 때 복잡한 식이나 아니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식이 있으면 그 식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걸 간단한 문자, 뭐 t나 cA나 이런 대상을 한 문자로 우리가 치환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지? 그럼 쌤이 여기서 이런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플러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3이라는 식의 최대량 최소를 조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 전개하면 몇 차씩 될까요? 당연히 2차씩 제곱하니까 4차씩 되겠다, 그치? 그럼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돼.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그릴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반복되는 식이 나올 때 얘를 치환한다는 게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거든. 자, 빌드업을 다 시켜놨어. 교육과정 짠 사람들.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t라는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해보자 이런 생각인 거야. 알아듣겠니? 그럼 내가 관찰하는 이제 함수는 치환하고 나니까 자, t에 대한 이런 2차 함수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 2차 함수에 다시 뭘 찾자는 얘기냐면 최대랑 최소를 찾자는 얘기인 거예요. 조사를 해서. 그런데 그럼 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니까 t가 마이너스 1배 최소값에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20원 넣어서 자, 4 빼기 8 더하기 3 이렇게 바로 최소값을 확정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왜냐하면 잘 들어봐. 여기 있는 지금 치환된 t라는 문자는 x값에 의해서 제한된 범위의 값을 가져. 무슨 뜻이냐? 치환된 문자의 식을 표현해보면 t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구성되고 있는 식이 x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근데 이 2차식은 최소값을 갖잖아. 즉 여기 있는 이 x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t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x좌표가 1일 때 가장 작은 t값을 가질 수 있고 그 최소값은 현재 1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제한된 범위가 생긴다는 거야. 즉 지금 세로축의 올자리가 원래 항상 y였는데 얘가 t가 왔다는 말은 현재 나의 세로축이 t축이다라는 생각을 그냥 가지면 된다는 생각이야. 변수가 이렇게 변화했을 때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걸 이렇게 유연하게 일단 바꿔 생각을 하자는 게 1절이고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 치면 t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에 t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이 이 식의 대응되면서 대입이 될 수 있냐 이거야. 없다는 거지. 내가 x값을 아무리 어떤 걸 집어넣든 이 t값은 절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는 건 애시당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치환된 문자에 대해서는 이 치환된 식의 최대 최소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치환된 문자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구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 치환된 문자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치환된 문자 t의
범위를 고려한다는 생각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홍성대 할아버지가 명언을 만들었어요. 시한대 문자를 죽으면 범위를 만듭니다. 아시겠죠? 범위를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래. t 값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을 쭉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되고, 그럼 이 t가 마이너스 1 이상의 범위의 값들을 갖는다는 게 그대로 여기 있는 2차식의 제한된 범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는 이 분홍색 t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당연히 t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구성하는 게 맞고, 현재 너의 대칭축이 t 값이 마이너스 2인 곳에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를 고려해보면 t 값은 마이너스 1 이상인 곳에만 그래프 그려져서 이 오른쪽 날개 부분만 그려진다는 거죠. 그럼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생기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를 잊으시고 넣어서 1 빼기 4 더하기 3에서 0이라는 최소를 갖고요. 그럼 최대는 생길까요? 최대는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야. t값은 한없이 계속 커지는 것이 대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거기 익힘 4번에 관련된 문제 푸는데 잘 기억이 안 나면 자, 보면서 참고해서 잘 정리를 합니다. 자, 오늘 일단은 크게 설명할 내용들은 여기까지요. 자, 많은 것들이 쭉 나왔었다, 그죠? 일단 제한된 범위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했고, 그러한 범위에서 자, 축을 포함할 때랑 포함하지 않을 때로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본다 이 생각이고, 자, 거기 191쪽이랑 200쪽에 보면 192쪽에 보면 191쪽에 그림 많다 그죠? 공 던지는 거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방정식만 풀었으면 이제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나갈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읽으면서 잘 정리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 192쪽입니다. 여기 익힘 6번인데, 자, 여기 있는 내용도 자, 읽으면서 내용 정리를 그냥 쭉쭉 해 나가시면 돼요. 불안하네. 하나씩만 같이 풀까요? 익힘 문제 2개? 그게 낫겠죠? 그럼 익힘 5번이랑 익힘 6번을 쌤이 세세하게 한 번만 설명을 하고, 자, 그리고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만 멘트를 남기겠습니다. 음, 191쪽에 익힘 4번. 자, 문제에서 필요한 것만 적어볼게요. 현진이가 나오네. 아니, 현진아. 현진이가 야구공을 지면에서 너 축구하잖아. 야구로 바뀌었네. 자, 현진이가 야구공을 지면에서 초속 32m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렸을 때 t초 지면으로부터 이 야구공의 높이 ym는 y는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32t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림으로 상황을 좀 표현해주면 이런 거야. 자, 지면이 있었어요. 여기서 현진이가 공을 지면 수직한 방향으로 쭉 던지겠대. 공이 뿅 올라갔다가 지구가 강하게 공을 끌어당기니까 자,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다시 뚝 떨어지기 시작하겠다. 그죠? 그럼 이 공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결국 바닥까지 운동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공을 던진 후에 t초가 딱 지나게 되면 공이 공중에 여기 떠 있을 거야. 그때 이 떠 있는 공의 지면으로부터 떨어진 높이를 ym라고 얘기했을 때 이 y가 지금 이 시각 t에 대한 이차함수식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32t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상황은 인지가 된 거지, 그치?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1번부터. 자, 야구공이 도달한 높이의 최고 높이를 물었죠. 자, 야구공의 높이를 표현하는 함수가 지금 높이를 표현하는 변수가 y인 거고, 그럼 이 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대놓고 이차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거다, 그치? 근데 여기 상식적인 부분이 하나 작용해야 돼. 실생활 활용 문제는 변수의 범위가 항상 있어요. 자, 시각은 음수가 될 수 있을까? 마이너스 1초, 마이너스 2초 이런 게 있을 수 없어? 없지. 시각의 흐름은 당연히 0 이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t는 반드시 0 이상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1절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우리가 표준형으로 열심히 바꿔서 그렸었는데 근데 중학교 때 이 2차식을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뭐야? 얘 지금 공통인수 마이너스 4kg 묶어내고 나면 인수분해 되는 2차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 그럼 인수분해 되는 2차 함수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릴 때 절편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자, x축 대신에 t축이 오게 된 거고 그럼 이 t축에 대한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쭉 그려나갈 때 얘는 어쨌든 y좌표가 0 되는 곳이 t값이 0인 곳이나 t값이 8인 곳에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 생각인 거지. 그럼 얘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0과 8의 절편을 가지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질 거고 그래서 이 t값의 범위가 0 이상이므로 0 이상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 생각이지.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을 느껴야 돼. 이 형제 y라는 변수가 높이를 나타내고 있는 대상이거든. 그럼 이 y가 이렇게 t축 아래쪽으로 갔다면 높이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말이 돼? 바닥을 뚫고 간 게 아니죠. 그치? 그럼 당연히 높이도 어떤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적용이 되어야 할 거고 그럼 이 그래프는 8초에서 끊겨야 된다는 거지. 내 그래프는 0초에서 8초까지만 운동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를 포물선이라고 배웠던 이유가 물체를 던졌을 때 궤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높이를 나타내는 물체를 던졌을 때 높이를 나타내는 함수 자체가 2차 함수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최대 높이는 당연히 시각이 몇 초일 때 생길까요? 가운데 4초일 때 생기겠지. 그래서 최고 높이는 t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서 자 마이너스 4부터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고 밑에다 넣자. 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최고 높이는 64m 된다. 이렇게 보자면 되지. 이게 1번의 정답이겠죠. 어렵지 않다. 그치? 그럼 얘를 보고 이 그래프를 보고 운동이도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 그래프 보면서 생각해보자. 지면에 도달하는 시각은 몇 초인가요? 몇 초의 지면에 도달해요? 높이가 연결되니까 8초죠. 그치? 이 부분 올라갔다가 4초에 고점 찍었다가 바닥에 떨어진 건 높이 y가 0이 될 때인 거니까 이 그래프에서 8초에서 지면에 도달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럼 하나 더 높이가 높이가 그러면 높이가 60m 이상인 시간은 몇 초 동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최고 높이가 64m가 된 거니까 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선생님 물어보는 게 높이가 60m 이상인 시간을 구하라고 하고 여기 분명히 이렇게 높이 y가 60이 되는 전개의 순간이 몇 번 생깁니까? 두 번 생기겠다, 그렇지? 올라가다가 60m 한번 통과하고 내려가다가 60m 한번 통과할 거니까 그럼 그때 시각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차 시계값이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32t라는 자, 이 높이의 식이 60m가 되는 순간에 해석하면 되니까 몇 차 방정식 풀자? 2차 방정식 풀자. 자, 넘어가면서 4 나눌게요. 넘어가면 4 나누면 t 제곱이고 넘어가면 4 나누면 마이너스 8t가 되고 자, 4 나누면 플러스 15는 0이 될 거니까 자, 마상 마오가면서 자, 여기 시각이 딱 3초랑 몇 초? 5초가 나오는 거지. 자, 여기서 질문. 그럼 t 값의 범위가 3에서 5초 동안이니까 5초까지 있다. 이건 몇 초 동안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몇 초? 3초. 현진이 몇 초? 2초. 3초? 3초. 은경이 몇 초? 은경이 몇 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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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다 나가? 3에서 5초까지야. 2초 아니니? 점수 개수 재는 게 아니에요. 3초
3초, 4초, 5초에서 2초가 4초, 3초가 아니잖아. 다시 생각해봐. 3초부터 몇 초까지야? 5초까지야. 자, 다시 물어볼게. 그럼 너네가 지금 1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해. 몇 시간 동안 수업하는 거지? 2시간 동안 수업. 여기는 왜 3시간이라고 안 하는데? 이해했어? 그럼 1초에서 3초에서 5초까지면 몇 초 동안이야? 2초 동안이지. 간격을 나타낼 때는 2시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라서 쌤이 물어보는 거예요. 쌤이 만약에 이 t의 범위를 안 적어놨다면 너네도 2초 동안이라고 했을 거거든. 뭐 3에서 5초까지 간격이니까 2초 동안이잖아 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범위 적어놓고 나면 이상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2초 동안입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거기 이제 익힘 5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나머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익힘 6번도 보고 자, 요거까지 하고 수업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익힘 6번 보면 거기 이상한 그림이 있어요. 지금 배경부터 설명하면 원래 지면의 바닥이야. 지면에 이렇게 직각삼각형 모양의 땅이 있었어요. 아우 나도 땅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대한민국에 땅이 이렇게 넓은데 내 땅 하나 없는 게 말이 돼? 그치? 다들 나랑 땅 사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해가지고 자 얘가 이 직각삼각형의 땅 모양 위에다가 자 청소년 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해요. 자 근데 이 청소년 문화센터의 바닥은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직사각형의 모양을 어떻게 그려가냐면 자 여기 이제 이 내 땅 면적 안에 그려야겠다. 그치? 뭐 사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건물을 여러 방향으로 세울 수 있는데 땅을 활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땅의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직각삼각형에 자 내접하고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자 건물 바닥 모양을 만들겠다 이 생각이에요. 알아보셨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위에다 그냥 건물을 쭉 세우겠다 이 얘기인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 면적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이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이 건물 바닥에 있는 이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 넓이에 무엇을 구하고 싶냐면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입체 도형의 느낌의 모양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도형에 왜곡이 생길 거거든. 그래서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어쨌든 자 이 내가 핵심인 바닥에 있는 도형의 모양이 핵심이니까 이 부분만 단면화해서 평면에다가 다시 예쁘게 그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단면화라고 해요. 이 단면만 그리겠다. 그러니까 위쪽에 건물 높이는 상관 있어 없어? 없는 상태라는 거지. 자 그럼 그림 그려봅시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져 있고 자 높이가 20, 그 다음에 밑변이 30. 그럼 여기에 이제 내접하는 자 직사각형, 사각형 모양의 건물 바닥을 만들 건데 자 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그럼 질문을 한번 하나만 하고 가보자. 우리 이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떤 길이랑 어떤 길이의 곱이 필요하죠? 당연히 가로랑 그치 뭐 세로의 곱이 필요하잖아. 그럼 그걸 먼저 변수로 잡아서 넓이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얘가 어떤 식의 모양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활용 문제의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내가 구하는 대상의 뭐 넓이나 뭐 문제에서 뭐 분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구하는 대상의 도형을 변수로 식으로 표현한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얘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데? 라는 건데 우리가 직각삼각형 안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내접하는 것들 그리면 자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그려지면 그 대상들은 모두이 뭐라고 했냐면 닮은이라고 했어.
그럼 이 큰 직각이야. 여기 생기는 이 조그마한 자투리의 작은 직각삼각형들이 모조리 무슨 관계에 있는 도형이다? 닮음의 관계에 있는 도형이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닮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전체 큰 것까지. 그럼 이 직각삼각형들의 닮음은 자, 이 짧은 높이와 밑변의 길이가 항상 2대 3이라는 거죠. 그럼 이 여기랑 여기도 몇 대 몇? 2대 3. 여기랑 여기도 몇 대 몇? 2대 3. 그럼 내가 무지성으로 만약에 여기를 막 x로 잡는다 치면 분수식이 생기겠죠. 분수계산 좋아하나? 안 좋아한다, 그치? 한번 적어볼게.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자, 3에서 2라는 비율로 갈 때 몇 분의 몇 곱해진다? 3분의 2배된다. 그럼 얘가 3분의 2x가 돼. 그치? 그럼 요 길이가 3분의 2x로 딱 정해지면 여기 남은 길이는 20-3분의 2x가 돼요. 그럼 넓이를 나타내는 식의 표현이 물론 x는 간단히 나오지만 자, 곱해지는 20-3분의 2x의 개수가 조금 지저분해. 근데 이렇게 해서 틀린 건 아니긴 해. 틀린 건 아니나 그래도 우리가 이 변수의 조작이 조금 간단하게 좋으니까 최대한 이 비율에 맞게 비례상수를 좀 써보자는 거죠. 여기가 2대 3이면 여기를 그냥 3x로 두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해하시? 그럼 여기에 나가면 몇 x가 될 거고 2x가 될 거고 그럼 여기 나가 있는 길이는 전체 21에 2x를 뺀 거니까 자, 정수계수로 모든 식이 조작 가능하다. 그치? 그럼 넓이에 대한 함수식을 쌤이 s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라지 sx는 자, 이 둘의 변수의 곱으로 표현된 넓이식이니까 3x 곱하기 20-2x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넓이를 표현하는 식이 현재 2차 함수식이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자는 생각이야. 근데 이걸 또 막 전개하는 애들이 있는데 전개할 필요가 없죠. 인수분해 되어 있으면 절편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 뽑아내면서 얘가 자 6x에 10-x가 되고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본다 치면 자 절편이 지금 0인 곳이랑 절편이 10인 곳에 그려지는 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옵니다. 자 쌤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지금 점선으로 그리는 이유는 뭘까? 실생활하는 문제는 범위에 제한성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x의 범위를 고려를 해야 돼. 항상. 자, 우리 x값은 길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당연히 0보다 어떤 범위? 큰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0도 안 됩니다. 자, 얼마보다는 작아야 될 거야. 3x가 아무리 길어진다 하는데 뭘 넘을 수는 없어. 30은 넘을 수는 없어. 또는 이 남아있는 세분길이 20-2x가 아무리 x값을 뺀다는데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네가 0보다 크면서 이 길이도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만들어주면 x는 0보다 크면서 자 네가 넘어가면서 x는 1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범위가 불려야 돼. 알겠니? 그럼 자, 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대칭축을 포함하는 그래프니까 자, x값이 5일 때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서 최대값 구해보면 자, 우리 최대 넓이 s5라는 것은 자, 5 넣으면서 5, 6, 30에다가 자, 5 집어넣어서 10 빼기 5에서 5 곱해지니까 자, 그 입체의 바닥의 면적은 150일 때 최대가 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해서 항상 범위 고려 잘해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이 최대 최소문을 실생활 문제들 대부분 서술형에 나와요. 서술형에 출제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객관식이었으면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도 애들이 답을 맞출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범위를 안 구하면 감점 요소를 주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형도에서도 자 서술형에서 한 10점 정도, 10점은 아니었고 그때 한 6점짜리 문제였는데 범위를 생략하고 최대값을 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 2점만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에 따라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고등관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범위가 없으면 감점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고려하면서 항상 범위를 잘 생각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나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진짜로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과제는 마플 교과서 192쪽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베이직 샘 프린트 있나요? 꺼내보세요. 없는 사람은 적으시고